후보자님의 경력과 프로필을 간략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저는 광명에서 태어나서 직장생활 하다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판매직, 영업직이죠. 최초의 노조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을 했고 광명시장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저 후보자님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수막이나 뭐 과거 이렇게 보시면 토박이 30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간략한 가족 관계하고 그런 학력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48이시고 아버님이 51살 때 14명 중에 마지막에 14번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5명이 돌아가시고 어릴 때 9명이 삼남 1명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45세 결혼해서 47에 하나, 48에 하나 아들을 둘 두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광명을 우리가 있는데, 그전엔 번에는 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갑 지역구를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갑구 을구는 의미가 없고요. 을구의 도전을 무소속으로 한번 했었고, 공천을 받으려도 못 받았는데, 소화동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인구가 한 4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인구 분포도나 표를 보면 을구보다는 갑구가 유리해서 갑구로 왔습니다. 20대 국회 때 보면 갑구는 6.7%, 을구는 21%를 줘서 갑구가 더 가망성이 있다 생각해서 옮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치 입문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요? 예.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전기가 들어왔던 서울역 지척관에 있는데, 상당히 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보다 더 낙후된 데가 광명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구로공단이 생겼는데, 동네에서 나오다 보면 저녁에 구로동은 환하게 불이 비치는데 우리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 동네 이런가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택돈 씨 국회의원 나올 때 될 때 합동 유세를 2번 듣고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서울 가까운 그 당시 서면이죠. 우리 동네 이렇게 낙후됐나 하는, 동네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치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보자님은 꼭 국회의원이 한다고 생각하는가, 타 후보에 어떤 차별화가 있다든가 정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민주노총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발기인이고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거기서 중앙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 노동자 총연맹의 경인지역 의장, 현청년 수석부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적대시하고 나쁜 세력을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자협회를 만든 것도 기자의 권익을 해서 만들었듯이 노동조합은 권익을 해서 만들었는데, 다만 선거 때마다 더 강해지고 종교조가 처음에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됐죠. 정치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강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뿐입니다. 그 민주노총이 잘못한 거 있죠. 한국노총은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그거를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잘못을 벌어줬다면 지금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서 노동법을 바꿔서 진짜 선진국 같은 노동조합과 국가와 국민과 같이 합쳐서 노사정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예, 이거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전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국회의원이 진짜 되신다 그러면 중앙 정치와 지금 지역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 주시죠. 중앙 정치는 아무래도 입법 활동이죠. 조금 아까 말했던 노사관계법, 노동조합법 같은 거를 개정을 해서 진짜 잘못하면 벌을 받는, 대통령이나 저 시골의 필부까지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를 만든다면 노동조합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문제는 간단해요. 즉 갑구 지역은 24년 동안 그 중간에 2년 동안은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했지만 24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관뒀기 때문에 24년간 민주당이 했는데 변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시장 때 했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서야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고 아직도 완성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시장과 협의가 가능하다. 왜냐? 제가 도의원과 시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알기 때문에 왜 시장이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예를 들면 너부대 마을에 420억을 들여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 참 세금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고 나면 지역 문제는 꿈의 도시, 또한 광명은 신도시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고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지역보다는 중앙에서 일하는 진짜 국회의원이 뭔지를 느낄 수 있게끔 일을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과 관계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 기지 차량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백재현, 이현주, 양기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시장이 한 일입니다. 지하로 오는 건 몰라도 지상으로 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반대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2 경인선을 제대로 연결을 해서 진짜 전철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요 지선인데 그 역 2개밖에 없는 그런 지선을 만들면서 지하철을 유치한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은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현주, 백재현이가 2번씩 써먹었죠. 됐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광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냐는 감히 제가 주장합니다. 이 차량 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의견과 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명 동굴에 대한 시민 혈세로에는 과다 투자로 해서 지금 비판을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이제 견해를 한번 듣고 싶다고 우리 시민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타 후보님한테도 한번 그것을 여쭤봤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 주시죠. 구로 차량 기지가 지상으로 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간단하게 맞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미애서 제의할 때 제가 한마디로 거절했더니 권교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실장이 와서 막 큰 소리죠. 당연한 것처럼 떠들다가 나한테 혼나고 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구로구 항동인가 궁동인가 거기하고 궁동, 부천의 항동, 우리 세 군데인가 그래요. 그게 예정지가. 니네 지역으로 가지 왜 우리 지역으로 오냐. 이것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백재현 후보의 개소식 날 박영선이가 와서 이현주, 백재현이가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지하철이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건 지하철이 아니라 지선입니다. 차량 기지가 오고 거기에 대한 거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제2 경인선이 오는데 그게 전제 조건 하에 왔지만 그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원래대로 제2 경인선이 생기게끔 분명히 임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타하고 다 해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동굴이 참 재밌는 겁니다. 백재현 시장 때도 그거를 조사했고 제가 시장할 때도 조사했습니다. 그게 담당했던 국장이 그 당시에 계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렇고 최 계장이 갖고 왔길래 하라 그래서 조사해봐라. 영역을 줬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시장이 의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거 묻지 마라.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시장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이거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나 이 박사의 연구원들이 잘못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의사 묻지 말고 냉정하게 해라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숙박이 안 돼요.
용인시가 지금 뭐 80만, 90만, 100만 가까운 도시인데 포스타, 파이브스타 호텔이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파이브스타 호텔이 없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1350만 경기도에 진짜 아픈 아킬레스건이에요. 서울에는 파이브스타 아니라 더한 호텔도 많은데 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손해 뺐을 게 없다. 근데 저 양기대 시장이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뭐 500억, 700억 얘기하더니 2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김익찬이라는 민주당 시의원이 계속 질의했는데 고소고발도 못해요. 맞는 데는 얘기죠. 그 모두 광명시민 70%가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그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100만, 140만이 와도. 기자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광명 알리는 거 좋죠. 알려서 우리한테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특산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광명에 와서 라면 하나 커피 하나 먹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1, 2%예요. 왜냐면 외곽이기 때문에. 그 지금 1년에 7, 8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했다. 이어서 네가 했으면 저 같으면 그 돈 갖고요. 시청 옮기고 또 종합체육관 짓고 오페라 하우스 짓고 할 돈입니다. 2천억이면. 이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거기서 수익금 10%를 수익금의 1%를 위안부 할머니들 드린다고 해놓고는 수익금입니다. 근데 수입에 그 입장료 수입의 1% 4,800만 원을 기부했던 사람이 양기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수익을 한 적자를 보는데 무슨 수익이 났다고 거기다 갖다 줍니까? 그걸 또 이번에 보니까 자랑스럽게 써놨더라고요. 거기 뭐, 그 만남의 집인가 거기에 뭐 홍보대사다. 그걸 또 영화 찍는데 그 영화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일부를 또 투자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은 공인이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철저하게 그거를 국정감사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 불법적인 거 이거 잡아내서 엄벌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당원들과 함께 서명 작업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시에서 감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 꼭 제가 해서 다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몇십억씩 돼서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 안에 구조를 바꿔줘야 손님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 정부 자체가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대통령, 국회의원 아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윤석열이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해라. 우리 윤석열 최고의 적폐청산을 할 때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 명을 받고 조사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 시켜가지고 아니 세상에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자기 편 조사한다고 다 내쫓고 인사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거짓과 진실, 정직과 그 거짓의 싸움이 4.15 청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후보자님 평소에 강직한 분으로다가 지역에서 널리 많이 알리셨는데요. 그게 뭐 정치 뭐 철학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치 철학은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식한테도 부인한테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기자 여러분도 저 잘 알겠지만 저는 제가 말로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수한 건 빨리 사과하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우리 당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생긴 지역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지난 시장 선거도 뭐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도 여기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봤고 자 보세요. 지금 시의원, 도의원, 정대원 도의원 하나만 빼놓고 4명 중에 3명이 세례됐습니다. 도의원이. 그 도의원 한 명은 시의원 나왔다가 갑자기 도의원으로 바꿔서 나와요. 이거 시민 아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선거 며칠 전에 시도의원이 바뀌어요.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 바뀌었는데 지금 시의회나 도의회가 하는 일을 보세요. 광명에서 무슨 일을 했나.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혁신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했던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모토를 거짓말하지 말자가 우리 집안의 그 가훈이었어요. 제가 만든 가훈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라 모태신앙이라 거짓말하면 매를 맞았어요. 공부하는 거 갖고는 매를 안 맞았습니다. 싸먹어 와도 매를 안 맞아요. 근데 거짓말 했다면 우리 어머니가 부치깽이라 어떻게 두들겨 패는지 막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금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정직.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이게 아주 모토고요. 내가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을 바라는 진인사 대천명이 가훈입니다. 그 우리 광명 지역민관회에서 뭐 소통 방법, 지역의 민원을 파악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직접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한 이번에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주시죠. 제가 시장 때 이런 게 있어요. 시장에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구태에 젖어 있냐면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생활이 그래요. 질문을 하면 14회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장 되자마자 바로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답변해라. 못하는 거는 나한테 넘겨라.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지금 그거 잘 되고 있다가 또 민주당 시장 되니까 또 다시 원위치 됐을 겁니다. 지금 한번 민원 넣어보세요. 14일 안에 답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당을 떠나서 선임 시장이 잘했으면 후임도 쫓아가야 됩니다. 제가 기아자동차 초롱회 회장한테 건의받은 게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장거리에 장사가 안 된다. 점심시간에 제발 그 주차 위반 딱지 좀 띄지 말라 그래서 그거를 11시부터 2시까지 제가 해제시켰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요식업 업체에다 다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 민주당 시장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딱 끝내놓고 3달 동안 다 단속하다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싹 또 다시 해요.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30분 땡겨서 오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홍보하고 프레카드 걸고. 소통은 이런 거예요. 들어서 내가 저 시장 때 그랬습니다. 이 땡기다 들어서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그 즉시 전화해서 해결합니다. 도로 파손이거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지금은 전국 어디 가나 이 가로수를 많이 쳤어요. 그거 제가 제출한 겁니다. 간판이 가린다 해서 가로수를 쳤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니까 가로수 많이 쳤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출한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지시해서 하는 게 제 시장 때 스타일이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 그냥 걸어대는 얘기 들으면 옛날 시장을 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바로바로 해결합니다. 제가 시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 모든 전국에서 유행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날짜 잡아서 민원이랑 시도위원 앉아서 합니다. 그것도 쉬웁니다. 항상 24시간 휴대폰 열어놓고 집 열어놓고 만나서 바로 즉석에서 해결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소통이고요. 지금 광명에 있는 정치인 중에 뭐 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SNS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항상 즉석에서 해결합니다. 그게 소통 방법입니다. 근데 그 뭐 시민은 후보자님에 대한 의지는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한국당에 대한 담합 식구들의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 소통의 장을 뭐 듣는 이제 자세로 좀 전환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앞으로 전향될 의견이 있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또 어려서 또 30대에는 노동조합을 하면서 그다음에 도의원 시장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말을 줄여라, 들어라. 이게 모든 국민이 정치인한테 하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판검사나 행정고시에서 고위직을 하다가 내가 나온 사람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캐리어로 다 인정해 주니까. 근데 제가 도의원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무명의 정치인이었고 그게 무슨 말이 나오면 질문을 하면 답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지적 수준이 같질 않아요. 틀린 말을 하면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소통인가? 그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 성격상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말한 건 책임을 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듣기를 바라요. 근데 이 명함을 뿌리다 보면 한 사람한테 붙잡히면 1시간도 갑니다. 부동산이나 가게 들어가서 말하다 보면 아주 30분, 1시간 그냥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말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갖다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서민적이고 이제 말을 다 받아주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러야 민주당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그건 앞으로 조심하겠지만 사람은 변하면 죽습니다. 그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물어보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 돼가지고 3달 동안은요 하루에 200명씩 와요. 300명. 왜? 전임 시장이 맨날 검토 하다 보니까 그 검토가 나한테 다 온 거예요. 그게 된다 안 한다 싸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3달 지나니까 사람이 100명으로 줄고 6달 지나니까 30명으로 줄고 1년 지나니까 하루에 한두 명밖에 민원이 안 왔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는 걸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그게 된다 안 되는를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로 만족하고 흐뭇해서 내가 야단쳤어 국회의원을 내가 시장을 가리켰어 이걸 자랑사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뉴타운 같은 거 찬성하든지 반대 알아서 하십시오. 단 그 결과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야단을 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내내하지. 무조건 내는 게 아니 반대하십시오. 재산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지. 이래도 내 저래도 내. 그건 소신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밧줄 달면 왜 듣기만 해도 가능하냐. 시장은 말 한마디가 정책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실제로 할 게 없어요. 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렇게 말다툼할 것도 없고 말대꾸 네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솔직히.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김 회장이 말하는 그런 민원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은 그런 자리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